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중국 경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박승찬입니다. 자, 오늘 비즈니스 대담은요, 이 중국 산업 관련 분야 연구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이분 빼고서는 대화가 안 되죠. 산업연구원 조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해 주시다. 그래서 중국 산업 부분에서 항상 첫 번째로 이렇게 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오늘 조철 박사님 모신 이유는 중국의 신형 인프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중국이 신형 인프라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한다더라. 그래서 5G, AI 이렇게 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이 중국 사회나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기업들한테는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지를 오늘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말씀 하십시오. 우리 중국 경영연구소 또 보시는 많은 또 기업분들이 계신데. 예, 안녕하십니까. 특히 저는 이제 자동차 쪽으로 오랫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기업, 산업 이런 데는 나름대로 좀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화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조철 박사님, 중국 자동차 산업 부분에서는 제일 많은 연구를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가 신형 인프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신형 인프라가 참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중국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일단 신형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형 인프라라는 게 보통 인프라 그러면 도로 깔고 그다음에 교량 세우고 철도 깔고 이런 그렇죠. 거에 이제 주로 인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형이라는 말이 붙은 게 그 예전에 그런 거하고는 이제 완전히 좀 다르다는 얘기. 주로 이제 그 신형 인프라라는 부분은 쉽게 하면 디지털 인프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5G나 AI나 클라우드 그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걸 활용해서 하는 이제 교통도 스마트 교통, 에너지도 스마트 에너지, 의료나 이런 것도 스마트 의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들을 융합 인프라라고 해요. 그런 것들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도와주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개발, 기술 지원 이런 개념의 그런 것들을 이제 혁신 인프라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크게 신형 인프라는 정보 인프라, 실무 경제랑 융합해서 하는 이제 융합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기초적으로 과학 기술 이런 부분들에 지원을 해주는 혁신 인프라,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저 궁금한 게 이것도 옛날에 다 했던 거잖아요. 신형 인프라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더 주목을 받게 됐다.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재택, 경제, 홈 이코노미,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디지털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활성화되는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난 측면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사회가 그렇게 발전하는데 보통 이렇게 불황이 닥치면은 인프라 투자 정책들을 하거든요. 전통적으로 옛날 이별 대통령의 그 누릴 정책은 주로 댐 건설하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비되는 개념으로 신형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하나의 목적은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의 어떤 투자, 이 부분으로 해줘서 이제 또 투자,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인프라를 투자하는 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좀 체계화되고 예산도 그냥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핵심이 되는 정보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2019년에 4,826억이었는데 이제 2020년에는 7,688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가율이 높죠. 그 다음에 2025년에는 1조 6천억 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고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신형 인프라 개념을 8개월 쪽에서 4월 20일 날 이제 발표할 때 조금 더 폭넓게 해서 그걸 갖다 크게는 융합 인프라, 아까 말씀드린 정보 인프라, 혁신 인프라 이렇게 하고, 정보 인프라는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신기술 인프라, 컴퓨팅 파워 인프라 이렇게 나누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통신 네트워크는 5G, 사물 인터넷, 공업 인터넷, 과거에는 없었던 위성 인터넷이 위성 인터넷 들어가고. 그 실제 신형 인프라는 좀 예전 버전으로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이게 확대되는 신기술 인프라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팅 파워 인프라는 이제 거기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 센터, 센터 컴퓨팅 센터 이런 걸 이제 건설하는 부분을 체계화되고 확대되는. 이제 중국이 주로 이제 정책을 하게 되면은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맞아요. 화두를 딱 꺼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채워놓고. 계속해서 이제 확대시켜 나가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고 이제 융합 인프라라고 해서 이제 그걸 활용하는 어떤 쪽 보합, 전기 그 다음에 뭐 도시철도 이런 걸 했는데 앞에다 스마트를 붙여서 스마트 교통에서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도 포함을 시키고 좀 더 체계가 되고 조금 더 스마트화된 거죠. 예를 들어서 융합 인프라는 예전에는 조금은 전통 인프라의 개념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스마트를 붙여서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 교통, 에너지도 스마트 그리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넓혀서 스마트 의료, 스마트 교육, 뭐 이런 식까지 이제 확대인 거예요. 거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나 투자하겠다 이런 것도 나왔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포괄적으로 예측들이 좀 있는 거고, 5G도 있고, AI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고, 전기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미래의 성장 부분에서 이 중간에서 중국이 완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까? 미국이 계속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 경쟁인데 서로 디커플링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앞으로는 디지털 태권 서로 나눠져서도 될 수도 있겠지만 서로 또 경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묶이는 부분들도 있는 이번에 이제 그 5G 표준 정하는 데 있어서도 원래는 화웨이가 하는 데는 다 그 미국 기업들 배제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냥 뒀다가는 5G 표준을 중국이 그렇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미국에서 상무부에서 5G 표준 정하는 데는 들어가도 좋다 이렇게 나왔어요. 참여 안 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묶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형 인프라 정책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기반에는 어쨌든 앞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중국이 세계적인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도가 강하고 따라서 산업의 구도 자체가 완전히 씩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기존의 산업들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엔진 있잖아요. 엔진은 중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선진 기업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에 그렇게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했는데도 그런 거 안 가르쳐주고 수많은 어떤 시간적인 특정이 있어야 돼요. 자동차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엔진 기술들은 외국에서 가져오거나 수입하거나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그 기술 격차가 많이 크거든요. 전기자동차에 가면 이제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디지털 인프라가 기반이 돼 있는 그런 사회로 전환을 하게 빨리 가는데 자기가 되면 뭐 자율주행차니 뭐 스마트카, 스마트폰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때는 오히려 중국이 주도권을 쥘 수가 있는 사회 전체가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그걸 갖다가 기존 산업에 있어서는 스타트가 늦어가지고 선진국이 많이 뒤떨어지는데 이거는 자기네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강하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중국 사회나 아니면 경제가 구조 변화가 엄청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 같은 경우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걸 활용하는 형태로 나올 겁니다. 인프라라는 게 그 자체를 투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도로가 하나 생겼다. 예전에는 뭐 어디로 가는 데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래가지고 지역이 개발이 안 되는 그런 도로가 생기고 뭐 다리가 생기고 이러면은 그 지역이 확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디지털 인프라 같은 경우는 우리 삶 곳곳에 다 이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도 그 중국의 의료의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만약 디지털 인프라로 바뀌게 되면은 뭐 시골이나 농촌에 이런 데서도 그 의료 혜택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새로운 시장이 그만큼 더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차 시대가 훨씬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우리 모든 전자제품들도 IoT 형태로 해가지고서는 그 제품 간 연결이 돼서 교수님이 여기서 앉아서 집에 뭐 냉장고를 어떻게 하라 그러면 알아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국이 선도적으로 먼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관련 산업들도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 그렇게 중국이 된다는 게. 먼저 산업이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의료도 지금 보면은 뭐 원격 진료나 이런 것들은 중국의 원격 진료하는 병원들이 먼저 이제 커는 나가는 거죠. 그 모든 부분은 그러니까 뭐 교통, 안전, 교육, 뭐 의료 이런 것들이 다 변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